제가 오늘도 참고될 만한 사건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변제금 산정 방식은 청산가치 이상 변제하는 것도 있지만 내 월급에 비례해서 납부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 한 달 실수령이 500만 원이면 나하고 밑에 미성년 자녀 한 명 포함해서 2인 생계비 220만 원을 빼면 한 달에 280만 원을 변제해야 되는 것이죠. 내 급여가 400만 원이면 2인 생계비 220만 원을 제외하면 한 달에 180만 원을 변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급여가 250만 원이면 2인 생계비 220만 원을 제외하면 한 달에 30만 원을 변제하게 되는 것이죠. 방금 보셨지만 급여액에 비례해서 변제금을 내는 것이니까 내 급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변제하는 금액도 점점 내려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채무자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 소득을 좀 낮추면 되겠네. 그러면 변제를 적게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최근에 소득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내가 원래 일을 두 가지를 하고 있었어. 편의점 알바 하나 하고 있고 배달 알바를 하고 있었던 거죠. 편의점 알바 200에 배달 알바 100만 원인데 배달 알바는 힘들어서 그만뒀다. 이제 편의점 알바 하나만 해서 난 200만 번다. 그래도 이거는 그나마 좀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일을 두 개 하고 있었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그만뒀든 사장님이 그만하라 해서 그만뒀든 간에 하나를 아예 그만둔 것이니까 하나만 소득이 남은 거니까 그 소득 200만 원만 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겠다. 이건 좀 말이 되죠. 근데 작년, 재작년에 계속 다니고 있는 직장인데 갑자기 올해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월급이 급격하게 하락했다, 내려갔다. 이거는 법원이 봐도 조금 의심스럽죠. 왜냐하면 보통 직장에서 이런 일은 잘 없잖아요. 급여는 비슷하게 계속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계단식으로 약간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지 갑자기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급여가 뚝 떨어진다. 이건 좀 믿기 힘들죠. 특히 영업직도 아닌데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인데 갑자기 월급이 이렇게 내려갔다 그러면 더 믿기가 힘든 거죠. 참고 사건 한번 보세요. 재직증명서인데 이분 현대 땡땡 주식회사 다니시는 분인데 대기업 다니시는 분이었죠. 법원의 보정 권고 보시면 재차 권고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번째 보정 권고를 한다 이겁니다. 이 사람이 2023년에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2022년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고 이 사람의 월평균 소득을 확인을 하는 것이잖아요. 22년 월평균 소득을 보니까 763만 원이더라. 근데 왜 23년에는 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는가? 작년에 회사에서 받은 소득에서 4대 보험 같은 세금 빼고 실수령 금액 이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소명해라. 이렇게 보정 권고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배우자하고 성인 자녀는 왜 부양가족으로 주장하는가? 배우자는 성인이니까 재산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빼시고 자녀도 성년이므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보정 권고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정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추가 근무가 많아서 돈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추가 근무가 없어지는 바람에 내가 소득이 급격하게 내려가게 되었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에서 3차 권고사항 세 번째 경고라는 뜻이죠. 그게 말이 되냐? 대기업에서 갑자기 월급이 내려가는 게 말이 되냐? 만약에 급여가 내려간 것이라면 새롭게 내려간 급여에 대한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새롭게 작성했을 거 아니냐? 그거 한번 제출해봐라. 이렇게 보정 권고가 내려졌고 저희가 다시 보정서를 썼죠.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건 없습니다. 그냥 추가 근무만 사라졌을 뿐입니다. 이게 재판했을 때가 7월, 8월, 9월 그때 재판을 하고 있었는데 실시간으로 7월, 8월, 9월에 월급 받는 명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정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했거든요. 대기업인데 갑자기 월급이 내려갔다고 말하는 것도 참으로 민망한 일인데 부끄럽고 쑥스럽긴 했지만 그 와중에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빼달라고 주장을 해야 되니까 배우자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진단서도 요령껏 잘 제출해야 되죠? 진단서나 소견서를 보시면 의사의 소견을 적는 칸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두세 줄 정도 적어주는데 진단서나 소견서도 받아오는 요령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요 말을 적어가지고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부양가족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의 1인 생계비 135만 원만 제외하면 나는 월 165만 원을 변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300만 원인데 나하고 배우자 2명 생계비 220만 원 제외하면 월 80만 원만 변제하면 되죠. 그러면 변제금이 165에서 80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혹시 배우자가 병이 있거나 몸이 아파서 근로하기 힘들다면 진단서, 소견서, 병원비 영수증 이런 거 잘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부양가족을 공제받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병을 있다고 거짓말하고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이번에 변제 계획표를 보시면 작년도 평균이 760만 원이었는데 대략 560만 원으로 내려온 월급 인정받아서 배우자 한 명 더 집어넣어서 대략 207만 원 제외하니까 월 평균 350만 원 변제하게 되었는데 대기업인데 월급이 급격히 하락했다는 것도 인정받고
배우자도 부양가족이 넣었으니까 나도 뭔가를 하나 내놔야지. 변제 기간을 좀 늘려서 48개월로 해서 전체 1억 6,800만 원 변제하는 걸로 이렇게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다 합쳤을 때 누차이기하지만 우리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이 채무자는 1억 3,300 이상을 변제를 해야겠죠. 월급이 550만 원인데 한 달에 2인 생계비 200만 원 빼고 대략 한 달에 350만 원 변제하시잖아요. 이거를 36개월을 변제하면 대략 1억 2,600을 변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청산 가치가 얼마다? 1억 3,300이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더 변제해야 되는데 1억 2,600은 얘보다 작잖아. 덜 변제하는 거잖아. 그러면 생계비를 낮추든지 변제 기간을 늘리든지 해서 변제금을 더 높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350만 원 곱하기 48개월에서 1억 6,800만 원 변제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청산 가치보다 10,000원만 더 변제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분은 대기업인데 월급이 급격하게 내려왔다. 약간 이 부분에서 원죄가 있는 분이었고 현재 가치란 것이 있는데 뭐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걸 고려하면 조금 더 변제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48개월 변제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10월 30일에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입출금 계좌 내역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지금 540만 원 월급 받았다고 이 계좌 내역을 7월, 8월, 9월 개시 결정 나기 직전까지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주면서 실제로 보시라 내 월급이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조명을 했던 겁니다. 자, 오늘 내용에서 한 가지만 다시 주의를 해주십시오. 보통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정상적인 회사를 다니는데 갑자기 월급이 급락했다 하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작년 평균을 인정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시간으로 보여주면 무조건 월급 내려가는 거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알겠죠? 그렇게 무조건 인정해 주는 거 아니고 이분이 운이 좀 좋으신 분이었습니다.